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생산관리, 오늘 품질 관리 쪽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품질 관리 앞에 쭉 이론적으로 했는데, 우리가 이제 품질 관리는 과학적인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초 수법, 이걸 배워서 여러분 혹시 이제 회사에 가시더라도 이 기법을 우리 활용해서 모든 데이터를 만들고 하면은 상당히 통계적 그런 기초 수법을 안에 하면서 또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품질 관리에 대한 기초 수법, 어떤 데는 이제 7가지 기본적으로 있다. 그 QC 7가지 어떤 툴스, 수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이런 수법, 기초 어떤 기법을 하려면은 제일 강한 게 뭐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데이터. 그 데이터란 것이 뭐냐 하면은 어떤 사실 정보를 수집 또는 분석, 활용하는 것을 데이터를 한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그 다음에 모든 게 수법을 활용하든지 해서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데이터는 어디서 만들어지냐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품질이니까 품질 검사를 통해서 그 검사를 어떤 부품이나 제품을 갖고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그죠? 검사를 하면은 검사하는 방법은 주로 이제 우리 5가지 감각,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뭐 이런 거, 이런 감각으로 통해서도 외관 검사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그죠? 외관 검사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정확하게 어떤 도면에 의해서 길이가 얼마고, 그 다음에 두께가 얼마고, 그 다음에 외경, 직경이 얼마고, 내경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도면에 기재된 대로 치수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죠? 그럼 또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다른 검사 기구를 통해서라든가, 그 다음에 더 정밀하게 하려고 하면 그 계측기나 시험 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검사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부품을 제품을 검사된 제품에 의해서 그 검사하면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측정을 통해서 검사가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관련된 결과가 나오면은 그 성적을 우리가 기재하는 게 검사 성적서다. 그 검사 성적서 내용에 보면은 외관 어떤 관련, 그 다음 제품의 어떤 특성, 그 다음에 치수도 기록이 되고, 또 시험을 하게 되면은 시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유압 시험을 한다라든가 공합 시험을 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인장 시험을 한다라든가 압축 시험을 한다라든가 뭐 충격 시험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결과가 기록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데이터를. 그래서 데이터 종류는 여러 가지 수치적인 그런 데이터가 있고 언어적인 그런 데이터도 있다. 수치 데이터를 보면은 양을 우리가 수치적으로 표시하는 계량치가 있고, 그 다음에 개 숫자를 이제 기재하는 개수치가 있다. 그 계량치 데이터, 개수치 데이터. 또 뭐 점수화가 될 수 있다. 뭐 몇 점 이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점수 데이터도 있고, 또 순위별로 나열한 그런 순위 데이터도 있고, 뭐가 이제 우선 순위냐, 그 다음에 뭐 아래 순위냐, 우열 그런 데이터도 있다. 그래서 수치 데이터고 어느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데
데이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겠죠. 양을 표시한 거, 숫자, 뭐 점수화된 거, 뭐 이런 것들이 데이터 종류인데, 데이터를 또 분류를 해보면은 그 데이터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현상 파악용 있고, 실제 그 어떤 제품의 제품, 부품이 어떤 현상으로 되어 있는지, 어느 쪽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걸 뭐 치수 검사라면은 어떤 값에 주로 치우치는지, 영어로는 뭐 아주 균일하게 되어 있는지, 이런 현상 파악용, 그 원인 분석이나 이런 가게에서 현상 파악을 보통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상 파악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데이터를 보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해석용이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관리용이 있다. 관리용. 그러니까 매일 뭐 분량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생산 양을 관리하다든가, 영업 뭐 실적을 관리한다라든가, 이런 관리용 데이터가 있다. 그 다음에 조사용 데이터가 있다. 뭐를 조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종 데이터를 우리가 파악하는 그런 조사용. 그 다음에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뭐 플러스 조금 마이너스 조금 어느 허용 한계가 있어가 그 범위 안에 드나 안 드나 이런 거 해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런 합격 불합격 판정용 데이터가 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 분류는 현상 파악, 해석용, 관리용, 조사용, 합부 판정용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분석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정리하고 그 다음 실제 쉽게 분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가 과학적 기법인 이런 데이터들이 쪽 기법을 쓸 수 있게끔 올바른 데이터가 일단 만들어져야 된다. 그랬을 때 올바른 데이터라 하면은 첫째 데이터 수집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 방법을 정해야 되고, 데이터 수집 관계자에게 충분히 이해시켜야 되고, 기록 양식을 어떤 정해가 포맷화 해가지고 작성 요령을 정확하게 이제 주지시켜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목적에 대하여 적절하게 청별을 해야 된다. 그 데이터 기록 및 측정 조건 등을 이제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계측기의 어떤 신뢰성, 계측기가 이제 좀 신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정밀도, 정확도 등을 잘 검토를 해야 된다. 우리 사용 어떤 데이터를 얻으려고 하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측정 검사 데이터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 계측기가 제대로 신뢰할 수 없고 정확하고 정밀하지 않으면은 그 데이터가 신빙성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올바른 데이터라는 것은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정밀도가 높아야 되고 한쪽에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 신뢰할 수 있고 정밀도가 높고 균일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한쪽에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런 게 올바른 데이터다 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학적 그 기법인 QC 7가지 도구를 사용합니다. QC 7가지 도구. 그래서 데이터 그 자체만으로 그냥 봐가지고는 데이터가 굉장히 복잡하게 양이 많다. 이거 자체만으로는 정보를 알 수 없을 때에 이걸 이제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목적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아주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도구다 해서, 첫째 이제 청별이 있습니다. 청별. 그 다음에 이제 체크시트가 있습니다. 체크시트. 그 다음에 관리도와 그래프가 있습니다. 관리도와 그래프를 그린 거. 그 다음에 특성 요인도. 그 다음에 산점도.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파레토그램. 이래서 이제 7가지 도구로서 우리가 활용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청별, 체크시트, 관리도, 그래프, 특성요인도, 산점도, 히스토그램, 파레토들을 QC 7가지 도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선 이제 청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청별이다. 어떤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문제나 어떤 결과를 어떤 특징에 따라서 시간별, 나이별, 성별, 이런 식으로 특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소로 구분해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 해석하는 활동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별, 작업자도 남자별, 여자별, 등등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다 이 말. 그럼 작업자별 같으면 A인 사람, B인 사람, C인 사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어떤 사람마다의 어떤 분량률이라든가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분석할 수 있고 등등. 그 다음 인사청문회 이런 데는 결견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볼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 청별로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체크시트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취할 때 간단한 체크만으로 필요한 정보가 바로 모아지고 정리되기 쉽도록 사전에 설계된 시트다. 간단한 어떤 체크만으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트다 이 말입니다. 그 체크 시트의 어떤 목적이 뭐냐 하면은 데이터를 모으기가 굉장히 쉽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 모으기가 굉장히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 데이터를 모은 후에 다시 정리하지 않아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체크 시트를 사용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데이터를 모으기 쉽고, 그 다음 모은 다음에 다시 정리하지 않아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체크시트를 사용한다. 그 종류는 기록용이 있고 점검용이 있고 있는데, 우선 매일매일 이제 기록용 하는 건 매일매일 데이터를 기록해 가지고 어느 항목이 문제가 집중되어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는 표나 그림을 우리 기록용 체크시트를 한다. 매일매일 데이터, 그죠? 점검용은 사전에 점검이나 확인해야 할 항목을 미리 선정해서 하나하나 체크해가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점검용, 기록용 체크시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체크시트를 우리 사례를 들어보면은 날짜별로
그다음 분량 유형별로 우리가 한번 체크시트를 만들어 봤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3월 뭐 4일, 5일 쭉 날짜별로 되어 있고 분량 유형별로 해가지고 어떤 제품이 있는데 뭐 더러워진 어떤 분량, 그 다음에 가공 분량이 나쁜 거, 치수 편차가 치수가 안 맞는 거, 결품이 생겨버리는 거, 그리고 나사 조임이 문제되는 거, 그럼 기타 뭐 소소한 거는 기타로 다 포함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각 더러움 같은 경우는 3월 4일 날 여기 5건에서 7건, 7개. 뭐 3월 5일 날은 2개, 2건. 뭐 가공 분량은 몇 개 쭉 해가지고 3월 4일 날 총 분량 건수가 12건 났다 이 말이죠. 그 자세한 분량 내용은 뭐 나사 조임 하나, 뭐 치수 편차, 가공 분량 2건, 더러움 7건 하니까 12건이 났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쭉 이 분량 유형별로 날짜별로 쭉 매일 체크해 나갔다. 그래서 이제 가공 분량 같은 경우에 총 만약에 뭐 3월 4일까지 10일 안에 10일간 실제 관리를 했는데 체크를 했는데 38건이 났다 이거지. 가공 분량이. 그 다음에 뭐 결품 한 3건 났고 등등 쭉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당장 10일 내에 10일간에 제일 분량이 많이 낳는 건수가 보면은 가공 분량하고 더러움 이게 뭐 거의 70%, 60, 70% 차지한다 이 말이네, 그죠? 그럼 당장 이것만 봐더라도 그 제품 부품의 어느 쪽의 분량이 어떤 분량이 많이 하는구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체크 시트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체크 시트를 하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체크 시트고 그 다음에 파레토 그림 칸이 있다. 파레토 그림. 파레토 그림 칸은 게 뭐냐 하면은 낭비나 어떤 불량을 일으킨 원인을 소수의 중요한 원인하고 다수의 어떤 미미한 원인으로 분류하는데 이용하는 그런 도구. 그래서 낭비나 어떤 불량을 일으키는 원인을 어떤 소수의 중요한 그 핵심 원인, 바이탈 뷰하고 미미한 트라이벌 매니 해가지고 그를 분류하는 도구로 우리 파레토 그림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 중요한 원인을 이제 빼내 본다. 미미한 원인은 어떤 게 있느냐. 그래서 이거의 어떤 특징은 보면은 어떤 항목이 가장 문제가 되는지를 중요한 그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 말이죠. 그 다음에 문제의 어떤 크기의 순위를 한눈에 알 수 있어. 한눈에 문제 크기 순위를 딱 보면 제일 뭐 막대그래프 형식이니까 제일 높은 게 뭐고 딱 보면 안다 이 말이지. 문제 크기 순위. 항목이 전체에 어느 정도를 점하고 있는가도 알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점유율 같은 걸 알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좀 나사 가공 분량이 많다. 이러면 그 부분이 여기서 36건, 38건인데 과연 그 건수가 전체 분량의 한 몇 프로 정도를 점유율 차지하느냐. 그 점유율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어떤 항목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적은지 당장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크기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문제의 크기를 당장 보면은 딱 안다. 그래프상에 당장 나타나니까. 이런 것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파레토 그림을 우리 활용해서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어떤 항목이 가장 문제가 되고 그 문제 되는 게 몇 프로 정도 점유하고 한눈에 딱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는데 유리하다 이 말이야. 그 파레토 그림을 그러면 어떻게 그리느냐? 작성 순서를 먼저 보면은 먼저 조사할 문제와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를 일단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량 항목별로 데이터를 체크하는 거야. 그걸 할 때 우리가 앞에 배운 체크 시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죠? 체크 시트를 사용해서 작성을 한다. 그 매일 하든지 뭐 분량 항목별로 하든지 해서 체크 시트를 우선 작성하고 데이터를 이제 크기 순으로 정리하고 누적 수를 이제 계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누적 점유율을 구합니다. 누적 점유율을 구한다. 그러니까 그 어떤 항목이 전체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이것까지를 이제 구한다. 그 좌우의 세로축의 좌우의 세로축과 밑변에 가로축을 이제 그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대 그래프를 그립니다. 막대 그래프를. 그 다음에 이제 누적 곡선까지도 그린다. 그 누적 수를 각 막대 그래프의 오른쪽 꼭대기 위에 점으로 찍고 꼭지점 위에 점으로 찍고 이 점을 이제 연결해서 꺾은선 그래프로 그린다. 그 마지막에는 이제 10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측 세로축에 각 분량 항목의 누적 점유율을 또 표시하는 거다. 요거로서 이제 또 우리가 작성을 하면은 먼저 아까 얘기했지만은 첫째 이제 파레토 그림을 처음에 이제 조사할 문제와 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를 딱 결정을 먼저 하고 난 뒤에 분량 항목별로 데이터를 이제 체크한다 했는데 그때 이제 체크 시트를 작성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체크 시트 작성을 일단 해놨는데 뭐 예를 들어서 2월 10일부터 한 일주일간 했다. 그래서 이제 날짜별로 그다음에 분량 어떤 항목 지키고 뭐 매연 기스가 같고 취급성에 문제가 있었고 뭐 컴플레 크랙이 같고 실면이 오염됐고 프린터 부족이 됐고 이래가지고 날짜별로 프린터 부족은 몇 개고 그 다음에 뭐 매연 기스는 몇 개 같고 쭉 해서 일주일 다 한 결과를 학계에 보면은 이 중에 제일 큰 분량 내용이 프린터 부족인데 전체 150건인데 50건이 났고 그 다음 취급성의 문제가 36건이 났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이것도 이제 나중에는 전체 그 분량 항목에 차지하는 그 점유율이 얼마냐 각 항목별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다. 만약에 150이 전체 분량이면 150분의 50 곱하기 100 하면은 점유율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점유율까지 계산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정리한다. 그 다음에 누적수를 계산한다. 그 다시 아까 이제 랭킹 1위가 아까 뭡니까? 실제 그 프린터 부족이고 랭킹 2가 취급성이고 36건이네.
그 다음에 이제 실면 오염이 20건, 찍힘이 19건. 그 다음에는 뭐 조금씩이니까 기타에서 25건. 이래가지고 이제 이 구분을 좀 축소를 했다. 아까 이제 6건인데 5건으로 기타에 집어넣었다. 그죠? 20건 미만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프린터 부족이 아까 이제 크기 순으로 정리해라 했으니까 제일 1등 50건 제일 많이 분량이 났으니까 그 다음에 취급성 그 다음에 실면 오염 20건 찍힘 이래가지고 순위인데 이게 만약 프린터 부족 50건이 누적수가 50이다 이래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 150이니까 150분의 50 이러면은 33.5가 이 프린터 부족이 차지하는 그 점유율이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에서 지급성이 50에서 36개 더 되는 누적수는 86. 그 점유율은 57. 그 다음에 실면 오염은 거기서 또 20건을 더 플러스 했으니까 70.7. 찍힘 83.3. 그 다음에 기타 해서 총 100%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데이터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적 점유율까지 구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린다. 그 좌우에 세로측과 밑변에 가로축을 그린다. 그 다음 이제 막대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죠? 제일 큰 순위부터 프린터 분량이 부족이 50건, 지급성이 38건과 실면 오염 몇 건, 찍힘 몇 건, 기타 얼마 요래 가지고 이제 막대 그래프를 그리고 난 뒤에 그 막대 그래프 제일 위에 꼭지점에 이제 누적 수를 그린다. 그 오른쪽은 누적 점유율을 표시했다 하면은 처음에 프린터 부족 같은 경우는 50 그러니까 33.3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취급성하고 보태니까 또 57.3 또 더 다른 항목을 보면 70.7 마지막에 100% 누적 점유율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파레토 그림을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그려 보세요. 이런 데이터를 주어졌으니까 데이터 우선 정리부터 한번 해보라 이 말이죠. 그죠? 정리. 총 뭐 실제적으로 분량 건수가 96건인데 이게 이제 항목수가 한 11가지니까 그림이 좀 복잡하니까 한 8가지로 줄아가 한 끝에서 한 3가지 좀 미미한 그런 데이터 수는 기타로 다 집어넣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지. 제일 먼저 뭐가 제일 데이터 수가 많나? 먼지죠. 33건. 그 다음에 또 소재 문제 16건. 그 다음에 얼룩 세 번째. 이네 긁힘이 10번이네. 그죠? 그 다음에 얼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많은 숫자별로 해가 데이터 수 정하고 거기에 또 누적수 기재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누적수에 의해서 누적 점유율을 아까 앞에서 배운 것처럼 계산을 해서 적어 놓으면은 된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정리가 된다 이거죠. 데이터를 정리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뭐고 이렇게 파레토 그림을 그린다. 그 분량 개수 그 다음 분량 항목 해서 이렇게
그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작업 결과, 그 다음에 어떤 나타난 품질 특성 결과하고 이것을 발생시키는 원인과의 상호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또 그림이 있는데, 이게 이제 특성 요인도다. 특성 요인도. 이거는 어떤 데 사용하느냐면은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결과를 갖고 원인을 구체적으로 찾아내 가지고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규명하는 그런 기법을 특성 요인도라 한다. 그래서 이제 작성 시에 주의사항은 먼저 전체 지식이나 경험을 모으도록 일단 해야 되고, 원인이나 또 어떤 요인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되고, 현장의 어떤 문제점을 이제 모아야 돼, 수집해야 되고, 항상 검토해가 또 개선해야 된다. 그러고 혼자 할 게 아니고 관련자 전원이 참가해서 이런 원인 규명에 전부 다 우리가 신경을 써가지고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우선 작성 순서를 한번 보면은, 먼저 어떤 품질 특성 또는 어떤 문제점 내용을 하나 제목을 적는다. 그럼 예를 들어서 무슨 분량 문제, 그 다음 또 무슨 특성. 그래서 이제 우선 주제, 어떤 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주제를 하나 정하고, 그 다음에 분류한 그 요인 수대로 하살표를 대각선으로 그림 그려가지고 대각선으로 그림을 그린다. 그러니까 요인 분류 방법으로는 우리가 제조할 때 꼭 필요한 제조의 4대 요소 해가지고, 4대 요소 같은 뭐가 있습니까? 포엠이지, 일명 포엠. 사람, 맨, 또 머신, 설비, 기계, 그 다음 머터리얼, 재료, 재질, 소재,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 방법, 그 다음 뭐 환경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포엠에 의해서 이제 이거를 분류를 하고, 그 분류한 1차 요인을 큰 가지에 기입하도록 이 사각형을 그려가지고 그 안에 이제 기입하고, 큰 가지의 원인을 이제 추구해가 중간 가지 또 분류하고, 얘가 또 그거 기입하고, 중간 가지의 또 원인을 또 추구해서 작은 가지로 세밀하게 분류해가지고 또 기입하고, 그 원인을 추구할 때까지 의무를 가지고 이제 항상 추진을 하면은 그 원인에 대한 특성 요인, 특별히 중요한 주요 원인을 이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는. 그래서 원인의 어떤 중요도를 그리고, 여백의 데이터의 이력을 적으면 된다. 그리고 이런 순위로 해가지고 그려보면은 모양이 이렇게 난다. 그래서 이게 모양이 이렇게 해나가게 되면 일명 생선뼈 그래프라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PC-본 그래프라 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사례를 드러나는 게 어떤 원단에 염색이 불량이 났다. 염색이 문제가 생겼다. 이래가지고 이제 원료부터, 그 다음에 작업자, 그 다음에 설비, 작업 방법, 요거 어떤 포엠에서 일단은 분석해 봤네, 그죠?
그래서 첫째 이제 원료 같은 경우는 산지에서 그대로 가왔는데 이게 뭐 조제 어떤 할 때 어떤 변경이 좀 되었다라든가 그 다음에 상태가 보관 상태가 좀 불량했다라든가 뭐 등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설비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기계가 만약에 좀 설비 상태가 너무 노후됐다 또 한편은 관리가 너무 안 됐다 뭐 이런 거 평소에죠. 설비 어떤 안전성에 대해서는 기계가 너무 민감하다 고장이 자주 발생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계에 대한 원인이고 사람은 작업자 같은 경우는 숙련도는 처음 또는 해보지 못한 그런 일이었다 그런 사람도 있었고 아주 베테랑이 있고 숙련대에서는 그죠. 작업 관계에서는 2교대 하기 때문에 또 뭐 이런 너무 가행 작업이 될 수도 있고 교육 상태 같은 건 뭐 아직 정식적으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 OJT도 안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작업 방법도 똑같이 그죠. 이런 등등을 해가지고 이 각 항목별로 원료에서는 요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설비에서는 이 중에 가장 주요 원인으로 뽑을 수 있는 게 뭐고 작업자는 뭐고 작업 방법은 뭐고 이렇게 해서 특성 요인도는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인을 찾아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대책을 세우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그런 데 사용하는데 아주 편리하게 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해가 실제 이렇게 하면 연습을 자기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나 뭐 다른 기타 뭐 가정에서 안고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특성 요인도를 통해서 중요한 요인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그럼 그 중요한 요인을 찾아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게 이제 특성 요인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히스토그램 비슷한 겁니다만은 히스토그램을 활용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다. 그 히스토그램이 뭐냐면은 데이터가 그 존재하는 범위를 몇 개의 어떤 구간으로 나눠가 얼마에서 얼마 예를 들어서 1에서 2, 2에서 뭐 3,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구간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발생 그 빈도수 뭐 측정하고 나면은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 안에 얼마나 많이 제품들이 그 어떤 구간에 포함되는지 그래 발생 빈도수를 체크해 가지고 이것도 그냥 막대 그래프로 작성한 그런 그림이다. 그 목적은 어떤 데이터의 어떤 분포 어떤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어느 쪽으로 좀 치우치는지 어느 쪽에 집중되는 건지 그런 양상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어떤 데이터의 어떤 전체적인 모습도 파악이 되고 데이터가 갖는 어떤 산포의 크기도 파악이 가능하고 데이터의 중심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럼 데이터와 규격치 비교를 통한 여러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이런 게죠. 그죠? 그래서 그 해석 측면에서도 보면은 분포의 어떤 중심 위치는 어디 있고 데이터의 산포는 어떤 현상을 갖고 있고 규격에 대해서는 어떠한가를 우리가 해석해서 분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데이터를 보면은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히스토그램 기법이다 이래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모양을 보면은
히스토그램 용어부터 보면은 아까 구간 그러니까 0.52, 8.2 이가 중간값이고 그 얼마에서 얼마 그 최대 최소 값이 있겠죠, 그죠? 그다음 그게 이제 계급한 경계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계급의 어떤 폭이라 합니다. 폭. 그 다음에 어떤 기둥, 그 다음에 이 도수, 그 전체 이제 계급의 중심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센터가. 그리고 오른쪽, 왼쪽,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 이런 걸 보수. 여기는 특성치고, 여기는 도수고.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판독하는 방법인데, 판독해가, 요거는 어떤 현상이다. 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분포의 형태를 우선 딱 보는데, 이 그림처럼, 그림이 들쑥날쑥하다, 이 말이지. 완전히 이빠지는처럼. 이런 경우는 계급이 폭을 정수배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측정기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측정값은 판독하는 방법이 나쁜 경우에 이렇게 발생한다. 측정 판독하는 방법이 좀 나빠. 그 다음에 우측 요거는 이제 이빠진 형이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우측에 펼쳐져 있는 현상이다 하는 건데 공정의 문제가 가속도적으로 진행된 경우 발생한다. 공정의 문제가 생겼다. 그 정상적인 공정에서도 다음의 경우에 또 발생한다. 비정상일 때 당연히 일어나지만은 정상일 때도 산포와 관련된 데이터 한쪽에 물리적인 제약이 있을 때 빈도가 적은 사고 불량 건수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 났을 때는 빈도가 적고 사고 건수 적은 사고 건수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또 절벽형이 있다. 갈수록 완전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절벽형이다. 이거는 전수 검사에 의해 규격 외의 불량품 선별 또는 조정한 다음에 데이터가 보이는 그런 분포 현상을 절벽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절벽형. 그 다음에 이제 고원형이라고 했는데 이 모양이 이렇게 또 아파트처럼 지어 있는데 평균치가 다소 다른 3개 이상의 분포가 혼합된 경우에 발생하는 분포다. 여러 가지 섞여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이 봉이 막 상봉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쌍봉우리 형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평균치가 다른 2개의 분포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발생한다. 그 다음 이제 낙도형이 있다. 원재료의 사용이나 기계 조정을 잘못한 경우에 원재료 잘못 사용했으나 기계 조정 잘못했을 때 이런 공정 이상 내지 측정 미스, 측정 잘못으로 인해 이질적인 데이터가 약간 서여 있는 그런 낙도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어떤 분포, 히스토그램의 어떤 모양을 보고 요거는 어떤 현상이다. 그걸 우리가 그래프를 판독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그램을 하려고 하면 이제 도수분포표를 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구간에도 경계해가지고 얼마에서 얼마 한계를 상한 하한 구간의 경계를 정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이제 대표값 최대 최소 해가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그래서 중간값을 정하고 그게 요 안에 드는 게 요 한계 안에 드는 게 몇 건이냐 해서 체크마크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체크하고 나서 요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건이에요. 도수를 정한다.
다섯 건이 이 경기 안에 들었다. 그 다음에 또 134.5에서 144.5는 뭐 중간값이 139.5다. 대표값이. 그거는 뭐 몇 건이 생겼나? 13건이 생겼다. 뭐 그 다음에 이제 값이 144.5에서 154.5는 구간 대표는 149.5다. 그게 12건이 된다. 이렇게 이제 구간 내에 과연 포함되어 있는 숫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제 기재를 딱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그림을 되겠죠, 그죠? 그리면 된다. 요렇게 아까 12.9 되는 게 한 5건, 139.5에 되는 게 13건.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하면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 그래서 요런 모양은 아까 여러분 어느 그림하고 비슷합니까? 어느 그림하고 아까 우리 요거 봤잖아. 여기서 어느 거하고 비슷합니까? 형상이. 거기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있다. 뭐 절벽형 정도 하면은 우측 펼치면 뭐 요 정도 가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절벽형 같으면은 전수 검사에 의해서 검사 외의 불량품 선별 또는 그 조정한 다음에 데이터가 보이는 어떤 분포 현상이 이렇게 일어난다. 이래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절벽형. 그 다음에 또 산점도 하는 게 있다. 산점도. 산점도가 뭐냐 하면은 어떤 상관관계, 서로 상관하는 뭐 X 있으면 Y 있고 남자 여자 뭐 이런 관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려운 계산을 하지 않고서도 두 종류라고 복잡하게 계산을 하지 않고도 두 종류의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도록 대응하는 두 종류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각각 가로축과 세로축에 눈금을 맡기고 타점해가지고 작성한 그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남녀가 있는 경우에 만약에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공부 잘한다. 상관관계 있나 없나? 공부는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신장하고 그 다음 몸무게 관계. 사람의 키가 크면 아무래도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간다.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어떤 상관관계. 그래서 이제 이 목적이 데이터가 흩어지는 모양을 보고 이게 상관이 있나 없나. 그 다음에 상관관계가 있다면은 그게 범위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값으로 조절하면 좋겠는지를 알고자 하는데 이걸 쓴다. 그래서 대응하는 두 종류의 데이터가 먼저 특성, 결과치하고 원인하고 관계. 그 다음에 뭐 그게 예를 들어서 재료 어떤 순도하고 제품의 부적합률 관계 있나 없나. 조명 밝기하고 일의 능률. 뭐 이것도 관계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 어떤 특성과 다른 특성과의 관계. 원재료 인장 강도하고 경도 관계 있나. 제품의 크랙률과 손실률 이런 거. 그 다음에 한 특성에 대한 두 요인과의 관계. 제품의 특성에서 반응 온도하고 압력 이런 관계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어떤 특성하고 다른 특성 관계, 한 특성의 두 요인, 그 다음에 특성과 요인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 항상 대응하는 두 어떤 종류의 데이터 관계가 어떤가. 이거를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를 파악하니 산점도.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X가 만약에 신장이고 Y가 체중이다. X 168인데 키는 72다.
174인데 76이다. 180인데 86이다. 이런 식으로 쭉 해보면은, X 쪽에는 실제적으로 체중이고, 그 다음에 이 Y 쪽에 신장이다.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관계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렇게 산점도를 보면은, 상관관계 있다, 있다. 이거는 둥둥하게 무관계,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산으로 보는 방법이다. 이 마이너스에 강한 상관이고, 상관관계 있는데 마이너스 쪽이고, 이 무관계,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산점도 보는 방법, 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분석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려보면 되고, 이런 것들을 한번 그려보면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도 있는데, 관리도는 항상 이거네, 중간에 센터라인, 중심선이 있어가지고, 상한값, 하한값, 뭐 매일 관리해도, 불량률 관리해도 되고, 하는 거를, 그래서 공정 안정도라든가 이런 검사 결과를 보는데, 이 어떤, 왜 이래 생기느냐, 그 원인에 생기는 우연 원인 있고, 뭐, 이상 원인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하면 된다. 관리도. 이런 사례 있죠. 이상으로, 이 우리 Q16까지 도움이 돼서 배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